AI를 쓰는 신입이 베테랑을 이기는 시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생존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팀장님, 근데 이걸 왜 해야 되죠?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이 질문 들으면 속으로 뜨끔하실 거예요. 마치 내 지시에 토를 다는 것 같고 내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있잖아요. 이건 절대 반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이 일에 진짜 제대로 몰입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이 신호만 제대로 읽어내면 골칫거리 같던 세대 갈등이 우리 조직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무실 안 타임머신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사무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타임머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달력은 분명히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980년대 방식으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기 2030년 미래에서 온 것처럼 일하는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서 매일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이걸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불렀대요. 와, 말부터 좀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같은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시간 속에 있지만 각자 마음속 시계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대비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내 경험이 최고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는 내 개인 비서지. 라면서 이거 더 빠른 방법 없나? 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바로 같은 사무실 안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여버렸을까요? 바로 이 잘못 끼워진 세대지도 때문입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MZ라는 아주 게으른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오해의 시작, 저는 감히 이 단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바로 MZ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대 후반 밀레니얼이랑 20대 초반 Z세대는요,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나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걸 그냥 MZ라는 한 단어로 퉁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소통의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우고 마는 겁니다. 특히 결정적인 게 바로 공정함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이에요. X세대는 다 같이 고생했으니까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밀레니얼은 아니 내가 기여한 만큼 더 받아야지 이게 공정이고요. Z세대는요. 결과가 어떻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공정을 외치는데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갈등에 기름을 콸콸 붓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사무실 복귀, RTO죠. AI는 경험이라는 오랜 가치를 흔들고 있고 RTO는 왜 굳이 사무실에 가야 하죠?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가치관의 정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관점을 180도 뒤집어서 이 골치 아픈 갈등을 우리 조직의 슈퍼파워로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마찰과 갈등은 우리 조직의 버그, 즉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숨겨진 기늘이자 가장 강력한 자산이에요. 이 시간 충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조직은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고 당장 내일부터 우리 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 두 가지를 드릴게요. 바로 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지식은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지침입니다. 첫 번째 청사진은 세대 혼합팀을 만드는 강점 매칭 워크숍 가이드예요. 핵심은 나이나 직급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강점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경험 많은 X세대가 방향을 잡는 선장 역할을 하고 밀레니얼은 목표를 향해 불도저처럼 돌진하는 실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Z세대는 AI로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는 프로토타이퍼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한 기업에서는 이 방식으로 3개월이 걸릴 프로젝트를 단 3주 만에 완성해냈다고 합니다. 각 세대의 강점이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 청사진은 바로 상호 멘토링 운영 매뉴얼입니다.
이걸 단순히 젊은 세대가 시니어를 가르치는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한 지식 교환 시스템이거든요. Z세대는 시니어에게 최신 AI 도구 사용법이나 디지털 트렌드를 알려주고, 반대로 시니어는 Z세대에게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조직의 언어, 협상 노하우, 의사결정의 논리를 전수해주는 겁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모두가 아는 명품 브랜드 구찌 사례를 보면 딱 감이 와요. 구찌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이사회를 운영했거든요. 그 결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무려 62%나 상승했습니다. 6.2%가 아니라 62%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한 힘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제도나 전략보다도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영화 인턴 보셨나요? 거기서 정말 멋진 대사가 나오죠. 경험은 결코 늙지 않는다. 20대의 신선한 감각과 60대의 깊은 지혜. 모든 세대의 관점은 그 자체로 우리 조직의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세대 공존의 문을 여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열쇠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내 방식이 무조건 맞아 라는 필터를 꺼버리는 열린 마음. 둘째, 왜요? 라는 질문을 도전이 아니라 이 일에 더 몰입하고 싶다는 참여의 신호로 듣는 적극적 경청. 마지막으로 상대의 단점 대신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에 집중하는 강점 집중입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리더가 있다면 딱 이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후배의 의견을 틀리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업무를 지시할 때 무엇을 할지만 말하는가? 왜 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설명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신입 팀원에게 AI에 대해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내일 어떤 시간대에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1980년대 과거에 머물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세대의 강점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미래에서 만날 것인가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